축구의 신이 그의 몸에 강림했지만 인간의 육체로 그 재능을 담지 못했던 선수가 있습니다. 축구 역사상 최고의 선수를 평가하면 10위 안에 항상 거론되는 최고의 정통 스트라이커 중 한 명으로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프랑스의 전설 지네딘 지단과 함께 동시대 최고의 선수로 여겨졌던 선수. 1976년 브라질 벤투이베이로의 빈민가에서 태어난 호나우두 나자리오는 대부분의 브라질 출신 축구 선수들이 그러하듯 빈곤에 시달리던 어린 시절을 보냈고, 호나우두의 유일한 장난감은 축구공이었습니다. 그리고 11살이 되었을 때 부모님의 이혼으로 아버지와 떨어져 어머니와 살게 되었고, 벌어진 남리 때문에 놀림받던 수줍고 내성적이었던 이 소녀는 학교를 그만두고 늘 축구공과 놀았고, 축구공이 없을 땐 양말을 말아 공놀이를 할 정도로 축구를 사랑했죠. 어느 날 지역 풋살장에서 신들린 볼 컨트롤을 선보이는 호나우두를 보고 그의 가능성을 알아본 브라질 2부 리그상 크리스토방 청소년팀은 호나우두를 영입하게 되고, 14세의 어린 나이에 입단하게 된 호나우두는 자신의 재능을 세상에 알리게 됩니다. 당시 호나우두가 어느 정도 천재성이 있었는지 보여주는 일화가 있는데, 골을 넣고 기뻐하지 않자 호나우두에게 왜 기뻐하지 않냐고 물었을 때 호나우두는 매일 골을 넣으니까요 라고 대답했을 정도로 골을 밥 먹듯 넣었고, 심지어 감독은 경기가 풀리지 않을 때마다 선수들에게 호나우두에게 패스해라고 소리칠 정도로 어린 호나우두는 브라질 축구판을 뒤집어 놓았죠. 이런 활약에 브라질 명문팀들은 모두 호나우두를 원했고, 그중 크루제이로가 이 소년을 영입하게 되었는데, 당시 피들스틱처럼 마른 어린 호나우두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했지만, 이 소년은 신화에 나올 법한 미친 축구 재능과 개인기로 브라질 수비를 농락했고, 심지어 한 경기에 5골을 넣는 미친 활약을 보이기도 했죠. 그렇게 브라질에 축구의 신이 강림했다는 소식이 퍼지기 시작했고, 브라질 국민들은 17살의 호나우두를 새로운 펠레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호나우두는 유럽이라는 새로운 무대에서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네덜란드 PSV 에인트호번으로 떠났고, 에레디비시에 입성 후 첫 시즌 30골의 골 폭풍을 몰아치며 데뷔 시즌 득점왕을 차지했죠. 그렇게 2시즌 동안 에레디비시 리그를 뒤집어 놓은 호나우두가 다음으로 향한 곳은 라리가의 FC 바르셀로나였습니다. 호나우두는 한 차원 다른 축구 실력으로 날뛰기 시작했고, 모든 대회 49경기 47골을 기록하며 UEFA 컵이너스컵 코파델 레이 수페르코파 대 에스파냐 3관왕을 쓸어 담았고, 간신히 레알이 라리가 타이틀만은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호나우두가 바르샤에서 기록한 이 득점 기록은 리오넬 메시라는 새로운 시대의 축구의 신이 바르샤에 오기 전까지 깨지지 않았죠. 바르셀로나에서 단 한 시즌뿐이었지만 호나우두의 임팩트는 너무나 강렬했고, 특히 1996년 10월 콤포스텔라와의 리그 경기에서 6명이 따라오는 와중에 그 사이를 파고드는 단독 드리블 돌파와 골은 당시 호나우두의 능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장면으로, 이 골은 아직도 반복 재생으로 봐도 경이롭고 경악스러울 정도며 당시 바르샤의 공격 전술은 호나우두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에레디비시와 라리가 득점왕을 찍은 호나우두는 도장 깨기 하듯 세리에 A로 향했고, 인테르에서 데뷔 전 25골을 기록하며 득점 2위로 득점왕이 되진 못했지만, 1997년 당시 21세의 호나우두는 역대 최연소 발롱도르 수상과 함께 피파 올해의 선수를 차지하며 펠레, 마라도나와 어깨를 나란히 하며 같은 테이블에 앉을 수 있는 유일한 선수로 평가되었죠. 당시 세계 최고의 리그로 견고한 수비와 거친 몸싸움으로 공격수의 무덤으로 불렸던 세리에 A에서도 무쌍을 찍었던 호나우두지만, 그의 축구 인생을 송두리째 흔드는 비극이 찾아오게 됩니다. 신의 능력을 받은 호나우두였지만 육체는 그 재능을 모두 발휘할 수 없었고, 호나우두의 오른쪽 무릎 슬개건이 끊어지며 이 20대 초반의 축구 선수는 필드에 무릎을 부여잡으며 좌절했고, 본인도 큰 충격을 받았는지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죠. 하지만 호나우두는 여기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재활을 마친 후 참가한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8골을 넣으며 건재함을 과시했고, 역대급 선수단을 꾸린 브라질은 5번째 우승을 차지했죠. 그리고 호나우두는 우승 후 다시 인테르로 향하는가 했지만 실패를 맛본 호나우두의 마음은 이미 인테르를 떠나 있었고, 레알의 갈락티코스 정책의 일환으로 당시 하나 약 523억 원으로 레알로 이적하게 됩니다. 그리고 레알에서의 첫 시즌 라리가 우승에 기여했고, 2002년 2번째 발롱도르를 수상하며 그의 부활을 세상에 알렸죠. 하지만 호나우두는 부상과 함께 본격적으로 체중이 불어나며 경기력과 폼이 급속도로 하락했고, 그의 전성기는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판 니스텔로이라는 새로운 시대의 스트라이커와 주전 경쟁에서 밀리며 레알 마드리드에서 쫓겨나듯 이적해야 했죠. 바르셀로나의 라이벌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했던 것처럼 2007년 인테르의 영혼의 라이벌 AC 밀란으로 이적해 많은 인테르 팬들에게 욕설과 비난, 비판의 환영식을 받아야 했던 호나우두는 체중 감량에 성공하며 폼을 끌어올리기 시작했지만, 다시 부상이 그의 발목을 잡았고, 호나우두는 결국 고국 브라질의 코린티안스로 이적하며 은퇴를 준비했죠. 2011년 호나우두는 머리로는 분명 수비수를 제칠 수 있었지만 몸이 더 이상 따라주지 않는다며 34세의 나이로 은퇴하게 됩니다. 신의 재능을 가졌지만 그 천재성을 담지 못한 그의 육체를 많은 사람들은 안타까워했고, 무릎 부상 이전에 호나우두는 당대에 적수가 없는 독보적 1인자로 전성기의 메날도와 비교해도 절대 꿀리지 않을 퍼포먼스를 지녔다며 극찬했을 정도이며,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 축구의 상징과도 같았던 호나우두 나자리오.
183cm의 건장하고 다부진 체격의 피치 위에 어떤 상황 공간에서도 정교하고 어마무시한 슈팅을 때릴 수 있었고 위치 선정 스피드 몸싸움 볼 컨트롤 드리블 개인기 등 공격수로서의 모든 능력치가 육각형을 채우고도 넘쳤던 선수. S급 고속 드리블과 S급의 개인기를 동시에 발휘할 수 있었던 호나우두는 수비수들을 녹여버릴 정도였지만 부상과 게으름에 몰락했고 그렇게 축구 역사에 이름을 남기며 페노메노의 기나긴 여정은 마침표를 찍게 되었습니다. 전성기의 호나우두, 메시, 호날두 중 누가 최고인지 댓글 남겨주세요.